1942년 8월 7일 남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름조차 낯설던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이 곧 전쟁사의 길이 남을 격전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 섬에서 벌어진 6개월에 걸친 처절한 전투, 바로 과달카날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해군과 공군, 그리고 육군이 얽히며 진행된 이 복합적 전투는 단순한 섬 탈환 작전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공격적 팽창을 저지하고 연합군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 이후에도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건설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간 보급로를 위협하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상륙작전이 실행됐다. 그러나 초기 기습이 성공한 이후에도 과달카날 전투는 단순히 점령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일본군의 집요한 반격, 육박전, 병참 부족, 말라리아와 기아 같은 자연 환경의 고통까지 겹치면서 전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소모전으로 치닫게 된다. 과달카날 전투는 물자와 시간, 의지의 싸움이었다. 남태평양의 밀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교차하며 연합군과 일본군 모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이 전투는 일본이 더 이상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음을 입증한 사건이었고 연합군이 태평양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는 계기로 기능했다. 오늘날 과달카날 전투는 정글 속의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며 태평양 전투의 서부 반격선이 형성된 전장으로 평가된다. 이 작전은 전쟁사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과 전략적 인내심이 어떻게 역사적 승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달카날 전투는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계속된 태평양 전투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인 격전지였다.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섬은 전략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하와이, 미국 본토를 잇는 해상 보급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일본이 이곳에 비행장을 건설하며 남태평양의 항공 우위를 노리자 미군은 이를 저지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첫 공세 작전으로 과달카날 점령을 결정했다. 이 전투는 공중전, 해상전, 육상전이 입체적으로 교차한 복합전장으로 물자병력 정보전 모두에서 극한의 심리전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과달카날 전투는 일본군의 전략적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전쟁의 주도권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는 기점이 되었다. 1. 일본군의 과달카날 점령과 미국의 선제 대응. 1942년 7월 일본군은 과달카날 섬의 루룽가 지역의 비행장 건설을 시작했다. 이는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하와이, 그리고 미 본토까지 이어지는 연합군의 보급선을 위협하는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제1해병사단을 주축으로 상륙작전을 준비했다. 1942년 8월 7일 미국은 과달카날 섬과 인근 투라기, 플로리다 섬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초기 작전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섬을 일시적으로 포기했다. 미군은 확보한 비행장을 핸더슨 필드로 명명하고 이를 방어 거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군은 과달카날 탈환을 목표로 전면적인 반격을 준비했고 전투는 점차 장기 소모전의 양상으로 흘러갔다. 2. 핸더슨 필드를 둘러싼 쟁탈전. 과달카날 전투의 중심은 핸더슨 필드를 지키려는 미국군과 이를 탈환하려는 일본군의 반복되는 충돌이었다. 이 비행장은 남태평양 항공전력의 핵심으로 일본군에게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목표였고 미국군에게는 결코 내줄 수 없는 생명선이었다. 일본군은 야간 수송을 통해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는 이른바 도쿄 익스프레스를 가동했고 수차례에 걸쳐 핸더슨 필드를 향한 돌격을 감행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벌어진 일련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수차례의 기습과 야간 공습, 정글을 통한 포위 작전을 시도했으나 미국 해병대는 참호방어와 항공 지원을 통해 이를 저지했다. 특히 10월 2425일에 벌어진 핸더슨 필드 전투는 과달카날 지상전의 최대 격전으로 기록된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대규모 야간 공격을 막아내며 핸더슨 필드 사수를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이후 전투에서 더 이상 공격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략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3. 해상전 제해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 과달카날 전투는 지상전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해상 격전이 동반된 전투였다.
미국과 일본은 과달카날 인근 해역에서 수시로 해군력을 동원해 병참선을 확보하거나 적의 보급을 차단하려 했다. 1942년 8월 89일 상륙작전 직후 벌어진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미국 순양함 4척을 격침시키며 초기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에스페란스 곶 해전, 해군 전투 11월 1315일 등에서 미국 해군은 함선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송대를 막아내며 핸더슨 필드에 대한 보급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 일련의 해상 충돌은 태평양 전투에서 해상 보급과 기동력이 전투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또한 미군의 레이더 기술과 야전 전술이 점차 일본군을 압도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4. 일본의 한계와 철수 결정. 핸더슨 필드를 중심으로 한 공방전이 길어지면서 일본군은 점차 물자와 병력, 사기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열악한 보급로와 연이은 공세 실패, 극심한 식량난, 질병, 사망률의 증가가 일본군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미국은 과달카날에 점차 병력을 증파하면서 1942년 말에는 지상해상공중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결국 1943년 1월 일본은 과달카날 철수를 결정하고 2월 초에 병력을 전면 철수시키며 전투는 미군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5. 전략적 의의와 역사적 평가. 과달카날 전투는 태평양 전투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을 상징한다. 이 전투를 통해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 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후 태평양 방어선을 구성하는 데 급급해야 했다. 반면 미국은 이 전투를 통해 섬 점령 전술의 효과성을 확인했고 이후 길버트 제도, 마셜 제도, 마리아나 제도 등 주요 섬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며 일본 본토를 향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과달카날은 미 해병대의 전설을 만들어낸 전장으로 해병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버텨낸 해병들의 투혼은 미국 내에서 전쟁 지원 여론을 끌어올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는 정예 병력 양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달카날 전투는 단지 한 섬의 점령을 넘어 전쟁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병참, 기상, 정보, 심리전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닌 전면전의 미시적 축소판이자 태평양 전투 전반의 흐름을 압축한 전쟁의 축소지도라 할 수 있다.